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고 토론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아직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송 손실의 절반 이상은 시외 노선에서 발생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된 이후 목포와 강진 등 전국적으로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역사는 오래된 미래라고 불릴 만큼 미래를 여는 창입니다. 생생한 현장을 둘러보고 토론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전남도 교육청이 재개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면 닿을 북녘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남녘 최북단의 도라산역. 마음껏 달릴 수 없는 철길 앞에 서면 분단의 아픔이 절로 느껴집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현실이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남북을 잇는 도라산역에서 학생들은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이질적이기도 했지만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북한과 이제 우리가 더 교류를 하면서 더 나아가야겠다는, 한반도의 평화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단됐던 독서 토론학교 대신 올해 새로 시작된 민주 시민 토론학교에 참가한 전남 지역 고등학생은 모두 80명. 교사들과 함께 나흘에 걸쳐 통일교육원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등을 돌며 갈라진 남북의 아픔을 간직한 현장을 둘러보고 치열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고 또 현장에 체험하면서 민주시민 의식을 성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성장시키는 데. 국내 일정을 마친 민주시민토론학교 학생들은 오는 7월 독일 베를린 장벽과 벨기에 유럽연합본부 등 세계 역사의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지난주에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한 이전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광주시의 군공항 이전지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작 광주시는 아직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무한 이전을 수용해달라며 큰 절을 올렸던 김영록 전남지사. 무안군이 강하게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감수한 행보였습니다. 5년 내에 무안국제공항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성장할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 모릅니다. 김영록 지사의 특정 지역 언급을 크게 환영했던 광주시는 이후 침묵했습니다. 앞서 제정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종전부지 개발 중심으로 짜여지면서 이전 지역인 전라남도에 대한 지원은 시행령에라도 담아야 했던 상황. 하지만 지난 18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종전부지 주변 지역 지정 절차,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와 역할 등을 구체화했을 뿐 이전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전무했습니다. 광주시 역시 초과 사업비 발생 방지를 규정한 시행령이 지자체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종전부지 가치가 충분히 반영된 상황에서 개발 계획을 추가로 변경하는 것은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협의를 통해 일부 조항 삭제와 이전 지역 지원 사업 포함 요구 등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운송 손실의 절반 이상은 시외 노선에서 발생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내버스 손실액은 100억 8천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무안과 신안, 영암 방면 7개 노선에서 전체 손실의 54%에 이르는 58억여 원이 발생했습니다. 목포시는 무안군과 영암군의 지속적인 노선 운행을 위해 손실 부담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불거진 수의 계약 문제로 전남 지역 다른 시군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특정 업체의 수익 계약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남 지역 다른 시군들도 특정 업체 몰아주기와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단체장이 교체된 시군들은 해남 수의 계약 의혹 수사 불똥이 자신들에게 튀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분양 아파트냐 임대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 통학버스를 탈 수 있고 없고가 나뉩니다. 학생들이 매일 힘겹게 통학하고 있지만 관계기관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2km, 도보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로 배정받고 있는 순천 가곡동의 한 임대 아파트. 법정 통학거리 1.5km를 훌쩍 초과했지만 아파트 사업자가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다른 곳과 달리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들도 6시에 일어나요. 통학버스도 지원이 안 되는데 그럼 기존에 그냥 다니던 대로 쭉 보내는 게 나아서.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8km예요. 주민들은 우선 통학버스라도 운영해달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근거로 통학버스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교육청이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징수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만큼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겐 통학버스 운영을 포함해 입주학생을 위한 그 어떠한 부담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죠. 임대주택 개발 사업자한테는. 하지만 취재진이 문제의 감사원 지적사항을 살펴봤더니 실제 취지는 교육청의 주장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원 보고서는 임대주택 사업자도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개발할 의무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받기 때문에 교육청이 대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국 교육청이 입주학생을 위해 비용을 내라는 취지인 건데 교육청은 사업자의 비용 면제 부분만 강조해 통학 대책 자체가 생길 수 없다는 선택적 확대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당연히 국가가 책임지고 보완책을 마련해야죠. 임대 아파트가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알아서 걸어 다니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교육청이 감사원을 핑계로 비용 부담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한테 부담 징수 안 하겠다고 했으면 공교육에 책임질게라는 말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고통받는 건 아이들이니까 교육청의 목적이 아이들 고통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학교용지 부담금 부담 여부로 사업자의 통학버스 운영 여부를 판단해온 전라남도 교육청은 취재가 시작되자 두 사안은 별개라며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만 지적한 대로 교육청이 해당 학생들의 통학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통학버스 운영 및 통학구역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주택에서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된 이후 전국적으로 비슷한 신고가 환경부 등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흰개미와 비슷한 벌레들이 외래종인지를 묻는 신고가 이어지는 등 벌레 출현에 대한 공포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에 있는 한 목조주택. 나무 기둥 곳곳에 갉아먹힌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무 문엔 작은 구멍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기둥을 따라 이동하며 축축한 목재를 먹는 벌레들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집주인은 최근 서울에서 외래종 흰개미가 발견됐다는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게 됐어요. 석가래든지 배들보든지 다 위험하다. 집이 폭삭 무너질 수도 있는데 외래종 흰개미인지 국내종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벌레인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약간 옅은 갈색을 띠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흰개미는 새카맣고 머리 뒷부분에 약간 노란 띠가 한 줄 있는 게 그게 뚜렷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진구는 조만간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목포 도심 속 20년 넘은 목조 건물과 인근 상가에서도 국내종 흰개미로 추정되는 벌레로 인해 방역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개미 비슷한 그런 벌레인데 날아다녀요. 이 골목 전체가 이렇게 벌떼식으로 확 날아와서 위생적으로 되게. 환경부에는 최근 닷새 동안 전국적으로 50건이 넘는 비슷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에서 확인된 이후 아직까지 외래종 흰개미가 추가로 발견된 지역은 없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양 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인근 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처리장 등이 들어서는 걸 뒤늦게 알고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를 내준 광양만권 경제자유청과 아파트를 짓는 시행시공사도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항만과 배우단지가 보이는 광양 황금지구 일대입니다. 경계가 나뉜 땅 위로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 황금지구는 오는 11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총 6,000세대 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새 아파트에 산다는 기대도 잠시 세계단지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부터 꾸렸습니다. 직선 2km 떨어지지 않은 곳에 황금산단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매립장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매립장 예정 부지에서도 아파트가 보이는 만큼 입주 예정자들은 주거 여건이 나빠질 것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인허가를 내준 광양경제청과 아파트 시행시공사 광양시까지 어디도 해당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실입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시 한번 환경 영향 평가를 해주고 조속히 청구하는 바이고요. 다시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실입주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폐기물 매립장이 계획 당시 6,000제곱미터 규모였다가 인허가 과정에서 47,000여 제곱미터로 8배가량 확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해명과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사업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하자 지난달 광양경제청은 폐기물 매립업체가 내놓은 인가 신청서를 일단 반려한 상황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규모와 용량에 대한 보완 서류가 제출되면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후 저희들이 시식의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계획이 변경돼 폐기물 처리 규모가 줄면 해당 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본 예산보다 6.4% 늘어난 11조 19억 원을 편성해 전남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행복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와 전남이 강점을 지닌 미래 전략산업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도 2,130억 원이 증가한 올해 첫 추경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교육청의 올해 최종 예산은 기존보다 4.3% 늘어난 5조 2,207억 원이 됩니다. 한평군을 비롯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23개 지자체는 오는 7월 말까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100만 주민 서명 운동을 펼칩니다. 한평군 등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지역 23개 시군구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지정돼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정부의 주민 보호와 지원 사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와 목포신협은 지역사회 발전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후원 협약을 했습니다. 목포신협은 앞으로 5년 6개월 동안 메인 스폰서로 활동하며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이 기간 동안 2억 원의 후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완도 약산 동백수 피톤치드 발산량이 내륙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산림자원연구소가 조사한 도내 주산림 공기질을 보면 완도 약산 동백숲의 피톤치드 발산량은 내륙 지역보다 2~3배 높고 계절별로는 8월에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공무원 노조 전남소방지부가 국립 전남호국원 장흥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장흥군에 국립 전남호국원을 설치하는 것과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에 경찰관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협력하고 국립묘지설치법 개정과 장흥군 호국원 신설을 연계해서 홍보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 건설도시과에서 근무하는 윤산호 팀장이 기술사 2관왕에 올랐습니다. 윤 팀장은 지난 2014년 토목시공기술사를 취득해서 해남군청 1호 기술사가 된 데 이어서 이번에는 건설 현장의 사고와 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통농업의 명맥을 잇기 위한 손 모내기 제연 행사가 강진에서 열렸습니다.
강진군 국가중요 농업유산보전협의체는 어제 병영면 일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300제곱미터 규모의 논에서 못줄에 맞춰 모래를 심었으며 지역 농요인 들노래를 부르며 풍년 농사를 기원했습니다. 신안군 비금면의 신안천일염 체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비 29억 원이 투입된 신안천일염 체험센터는 1층 천일염 소금 체험장과 교육장, 2층은 전시장과 베이커리 카페 등으로 꾸며져 지역 특산물 판매 등이 이루어집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과 수산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목포와 신안 등에 있는 선박과 양식장을 대상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불법 고용과 임금 착취, 외국인들의 마약류 취급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해남군은 고향사랑 기부자 등 출향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이들이 해남을 방문할 경우 군민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남사랑 군민증을 다음 달부터 발급합니다. 해남사랑 군민증은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와 위탁 운영되는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한편 민간시설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스마트 도시 기반 확보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용역은 목포시의 향후 5년간 중장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으로 목포시는 목포만의 특화된 스마트 도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연차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보건실 환경 개선을 위해 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도내 27개 학교 보건실에 안정실을 설치하고 남녀 간이 침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또 낡은 진료 장비도 현대화 의료기구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신안군과 양평군은 신안군 안자도에서 양평에서 안자도 선포식과 상징 조형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화가 김환기의 고향인 신안군 안자도는 퍼플섬 반월박지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수상미술관 플로팅 박물관이 건립 중입니다. 해남군은 세계 최대 소상품 도매시장을 보유한 중국 이웃시와의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해남 농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명영관 해남군수 등 해남군 방문단은 지난 21일부터 중국 저장성 이웃시를 방문해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청년들의 상업활동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자욱하겠고요. 공기질은 보통 단계로 양호하지만 강한 볕에 자외선과 오존의 지수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작업은 되도록 삼가셔야겠습니다. 날은 25도 안팎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낮 동안 목포는 23도, 한평은 25도까지 오르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해안 아침은 지금 서늘하지만 낮에는 무안이 24도, 영암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낮에는 해남과 강진 24도까지 오르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1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 남부 해상은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49분입니다. 당분간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은데 제가 통화해봐도 될까요? 네네. 고객님, 보이스피싱 계좌로 확인되었어요. 고객의 사소한 몸짓 하나, 작은 것까지 놓치지 않겠습니다. 금융으로 고객을 이롭게 신한은행. 잇몸도 때가 있는 법. 씹는 게 불편할 때, 차가운 게 싫어질 때,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먹어보면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자연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에너지는 공평해야만 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LNG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발전까지 한화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이 차의 이름을 아십니까? 소방차. 파비스입니다. 이 차는요? 구급차? 솔라티입니다. 통학버스는 카운티, 새벽버스는 일렉시티. 왜 이 차들은 이름이 아닌 하는 일로 불릴까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해서겠죠?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다운이 실내 건조.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듀엣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비가 와도 햇볕에 마른 것 같아.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바디 프렌드를 하며 근육통을 완화하고 목 디스크에 허리 디스크도 치료하고 전신 마사지부터 허리 디스크 치료까지. 오늘도 편하게 허리 업. 홈 헬스케어 의료기기 메디컬 팬텀. 9년 연속 판매 1위. 판CD를 만나면 덜 빠지니까 자신감이 살아요. 굵어지니까 볼륨이 살아나요. 풍성해지니까 스타일 살죠. 덜 빠지게, 굵어지게, 풍성하게. 탈모 관리에 역시 판CD. 풍성.